대만 타이페이 여행 7번째 이야기 대만 가정식을 먹고 백일타워에 가다. 대만 가정식을 먹어보고 싶어 검색해서 찾은 로컬 맛집으로 가요. 이곳은 융캉제에 위치했지만 국립대만대학 도서관에 더 가까운 곳이에요. 분위기는 이전에 갔던 곳과 또 달랐답니다. 대만엔 잿빛 건물들이 많았어요. 비가 자주 오는 날씨 때문이라고 해요. 카페가 많았고 작은 갤러리가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 미술관도 있어. 여기 무슨 동네지? 여기 되게 예술 공간이 밀집한 곳 같았어요. 대만 가정식 맛집 제임스 키친. 하지만 문이 잠겼어요. 휴무일이었답니다. 구글 맵을 검색해 옆 식당이 리뷰가 좋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로 갔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잠시 기다렸다 들어갔어요. 관광객보다는 대만 현지인들이 주로 오는 식당 같았어요. 저는 대만어를 할 줄 몰랐고 사장님도 영어가 되지 않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손짓, 몸짓 등으로 베스트 메뉴가 뭐냐고 물었고 추천받은 요리들이에요. 닭 조림처럼 생긴 요리와 돈가스처럼 생긴 쌀가루에 튀긴 듯했던 요리가 나왔답니다. 메인 요리와 반찬, 밥이 나와 마치 한국 백반식 같았어요. 처음 맛본 음식들이라 좋았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돼지고기가 특이하여 보여드리고 싶어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초점이 잘 맞질 않아 여러 번 했답니다. 제 입맛엔 특히 쌀가루 튀김옷을 입힌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나 이거 내일 먹으면 또 먹고 싶다. 다음에 또 먹으면 걱정이 나. 이거는 필요 없어. 이것만. 닭고기, 돼지고기 모두 육질이 부드러웠답니다. 그리고 닭도 되게 육질이 너무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여기 붉은 고기라고 적혀있는 돼지고기가 있는데요. 포크 이게 진짜 맛있어요. 돈가스 같은 돈가스는 아닌데 이게 말을 표현할 필요 없는데 쌀가루로 이렇게 튀긴 것 같아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닭고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보면 향료 약간의 그 대만 고유의 향신료가 나긴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오니 어느새 어둑해졌어요. 서둘러 백일타워로 가요. 바로 앞인데? 저 안에 저기 빌딩 보여. 저 멀리 백일타워가 보였어요. 퇴근 시간대라 차가 많이 밀렸답니다. 백일타워 전망대를 보는 것보다 백일타워 안에 스타벅스에서 여유 있게 야경을 즐기는 걸 추천받아 그리로 가는 길이에요. 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백일타워. 밤이라 조명 불빛이 예뻤어요. 백일타워 스타벅스는 다른 매장과 달리 특이하게 예약을 해야 해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대기자가 많다 들었는데 운이 좋게도 중정기념당에서 전화를 하니 바로 받아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백일타워 전망을 보러 가는 입구예요. 저는 전망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서 건물 입구를 찾았어요. 가는 길에 본 예쁜 조명의 조형물. 마치 빛의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백일타워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스타벅스 예약자들은 자신이 예약한 시간에 맞춰 로비에 줄 서 있으면 돼요. 스타벅스 직원분이 예약 시간에 맞춰 내려와 안내해줬답니다. 오전과 오후에 날씨가 흐렸고 빗방울도 아주 잠깐 떨어졌던 터라 날씨 때문에 백일타워 전망대 대신 이곳을 선택했던 이유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적힌 인사들이에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책과 인터넷의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넓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약제로 받고 90분 제약 시간을 두는 것 같았어요. 1인에 250위안 이상 구입해야 해서 커피와 간식 구입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 선물을 이곳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선물용 커피와 틴케이스의 쿠키 제품. 틴케이스 쿠키 제품이 많았는데 가격도 괜찮았고 선물용으로도 좋았어요. 야경을 보러 온 이들이 많아 창가에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었어요. 밤의 거리, 도심의 불빛이에요. 도심의 화려한 불빛은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시원한 아이스 라떼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린티 크레페 케이크를 시켰어요. 날씨가 더웠기에 아이스 라떼 한 모금이 정말 시원했어요. 크레페 케이크도 한 입. 저는 녹차류 디저트를 좋아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은 스타벅스에서 바라보는 야경뷰보다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쪽 야경뷰가 더 좋았어요. 날씨가 좋지 않았기에 전망대 가는 것보다 이곳을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해외 유니크한 스타벅스 가는 걸 좋아해서 저에겐 나쁘지 않았던 곳이지만 경치뷰를 우선적으로 감상하실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타임으로 예약해 들어왔던 터라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나갔어요. 한 가지 팁,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 줄을 빨리 선다면 뷰가 좋은 창가 자리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요. (1층으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건물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밝은 화이트 톤의 모던한 건물 내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보였던 맞은편 건물이에요. 상자를 겹쳐놓은 듯한 화려한 조명의 또 다른 건물. 정말 좋은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백일타워가 아니라 백일타워를 바라볼 수 있는 형산이란 곳이래요. 그곳을 가려 했지만 너무 덥고 피곤해 저 같은 경우는 못 갔어요. 하지만 대만 오는 분들께는 참조되었으면 해서 알려드려요. 물이 흐르고 있던 조형물도 있었고요. 백일타워 앞에 동전 모양 조형물. 백일타워 인근에 스스난춘이란 특이하고 예쁜 공간이 있다 하여 그리로 가는 길이에요. 뉴욕보다 더 사람이 많아서 백일타워 앞엔 러브 조형물이 있었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여름밤 하늘엔 밝고 둥근 달이 떠 있었답니다. 길을 건너 다시 한번 바라본 타이페이 백일타워. 이 타워의 매력은 탑을 쌓아 놓은 듯한 특이한 모양과 조명이라 생각 들었어요. 가는 길에 마치 블럭을 쌓아 놓은 듯한 특이한 건물도 볼 수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던 길. 밤하늘의 별빛이 바닥에 있는 느낌이었답니다. 농구장에서 땀 흘리며 농구하는 이들도 볼 수 있었어요. 잠시 구경을 하다 다시 길을 걸었어요. 대만 관련 책에서 보았던 스스난추는 이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밤이라 문을 닫았고 불빛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었답니다. 이곳은 오래된 군인의 숙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으로 전시장, 카페, 디자인숍 등이 있고 주말에 심플마켓이라는 벼룩시장이 열린다고 해요.
비록 스스난춘을 보진 못했지만 백일타워의 멋진 모습은 볼 수 있었어요. 백일타워가 예쁘게 나오는 위치라 포토존으로 많이들 사진 찍는 곳이라고도 해요. 잔디와 벤치 위에 삼삼오오 모여 여름밤을 즐기는 이들이 많았어요. 길을 걷다 더위를 식히고자 들어온 곳이에요. 타이완 맥주라고 적혀 있어 대만에 왔으니 한 번쯤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맥주를 시켰어요. 맥주와 키위 주스, 시원한 맥주 한 모금과 실내의 에어컨 바람이 더위를 날려주었어요. 그새 밤이 깊어졌답니다. 이제 시먼딩으로 가요.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 정류장에 왔어요. 여행책과 인터넷 여행 후기엔 지하철 이야기는 있었지만 버스 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먼딩 가는 길에 타보았답니다. 구글 맵을 이용하여 노선을 찾고 이지카드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버스와 비슷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배려하여 휠체어 공간이 있던 점이 달랐어요. 버스에서 내려 둘러보았답니다. 이전에 갔던 곳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셀카를 찍는 조형물이 있었어요. 유명 글로벌 회사들의 브랜드가 많이 있었답니다. 모든 나라의 대도시 중심엔 똑같은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있어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곳은 명동 느낌과 비슷했던 곳이에요. 길을 걷다 판매하는 분의 손에 끌려 오게 된 과자점이에요. 쇼핑몰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곳에서 구입했어요. 4개를 구입하고 하나는 서비스로 받았답니다. 특히 꽃무늬가 있던 분홍색 포장의 과자가 정말 맛있었어요. 길을 따라 쭉 걸었답니다. 버블티와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망고 음료와 빙수를 팔던 곳도 볼 수 있었어요. 다양했던 길거리 음식들. 이름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였던 음식. 현금을 다 쓰고 카드만 있었던 상태였는데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여 먹지 못했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시먼딩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현금을 꼭 챙기세요. 밤늦게 도착해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늦게 와 시먼딩을 자세히 보지 못해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숙소로 가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저물었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된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융캉제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